안녕하세요. 초등학교 9학년 아들 둘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먹성 좋은 아들 둘 키우며 알뜰살뜰 살림하고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알바 조금씩 하며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절로 기운이 나네요. 제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암 수술 하셨거든요. 초기라 다행이긴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엄마를 잃을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다만 시어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아져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데요. 요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다시 연락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버려서 자꾸 냉랭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보자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제 친정엄마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실 엑기스도 항상 집에 구비하고 계시고 여행 갈 때도 소화제를 따로 들고 가셔야 마음이 편한 분이세요.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 저희 남매 키운다고 젊을 적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하고 주무시느라 수면 시간도 부족하셨고 늘 정신 똑바로 차리며 생계 꾸리고 자식들 케어하며 사셔야 했기에 신경도 예민하셨죠. 그래서인지 소화기관이 참 약하셨네요. 내시경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한의원도 자주 가서 뜸 처방, 침 처방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여전히 소화가 잘 안 되셨어요. 그나마 저랑 제 남동생 결혼시키고 혼자 되시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소화제를 덜 달고 사시더라고요. 저도 철들어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니 남편 잃고 여자 혼자 애들 뒷바라지하며 생계 유지하는 삶이 꽤나 고되셨겠다 싶어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엄마는 결혼해 애 키우며 살림하는 제가 더 힘들 것이라며 한 달에 2번씩 반찬 바리바리 싸서 택배 보내주시고 명절에 친정 내려가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셨죠. 별로 좋지도 않은 몸 상태로 말이죠. 반면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며느리 시키는 분이셨고요. 이게 전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차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같이 세심하고 배려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친정엄마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차이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암튼 친정엄마는 저에게 반찬을 주시는 분인가 하면 제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에게 반찬을 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며느리가 해주는 반찬 먹으며 살고 싶다. 한 달에 한 번 시댁 내려올 때마다 반찬 싸가지고 오너라.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고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지내며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마음 편히 몸 편히 쓰고 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제가 회사 관두자마자 반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와이프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반찬을 만드냐고 화를 내서 중재를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그걸 시작으로 저에게 시자짓을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애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집에서 놀면서 애들 건강도 하나 못 챙기냐?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내 소중한 손자들 아프면 네가 혼나야 한다. 라며 전화기 넘어 언성을 높이셔서 가뜩이나 애들 아파 병간호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더 서럽게 만드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하셔서는 대뜸 2박 3일 자고 가신다고 하실 때도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나름대로 약속도 있고 일정도 있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집에서 노는 애가 뭔 약속을 나간다는 거야? 그럼 CM이가 왔는데 날 두고 나가겠다는 거냐? 미루면 되잖아. 라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때 10년 만에 귀국한 친구와 겨우 짬내어 점심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날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못 보고 다시 외국 보냈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분이셨죠. 아버님은 무뚝뚝하시긴 해도 저에게 상처 주는 언행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참 저를 힘들게 하셨네요. 명절에는 더 했고요. 종갓집도 아닌데 며느리 새로 들어왔다고 음식 가짓수를 엄청 늘려놓으셔서 어머님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명절 음식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 명절 지나고 나면 기름 냄새가 물려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한다고 어머님이 없던 제사를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음식 저 다 시키셨어요. 어머님은 허리 아프다며 안방에 누워 계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 저 돕는다고 제사 준비를 같이 했는데 부엌에서 아들 소리 나는 게 거슬리셨나 봐요. 문을 확 열고 나오셔서는 보자 하니까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 시키지 마라. 전업주부면 전업답게 행동해. 며느리 노릇도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하다고 대들었지만 어머님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네요.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니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본인 본가 가는 걸 꺼려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대놓고 엄마인 저를 무시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시댁 꼭 갔었는데 점점 발길이 뜸해지게 되더군요. 그리고 멋모르는 새댁때야 시어머니가 마냥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시어머니라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 자주 왕래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저 상처받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냉혈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댁 자주 안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애가 닳고 약이 오르셨는지 전화로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아프다 소리 하시고 집에 뭐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시댁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댁 가서 어머님을 살펴보면 그냥 꾀병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니 안 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강제로 모시고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평균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 못했고요. 열이 난다, 손가락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등등 전부 가보면 거짓말이었고 뭐가 망가졌다는 것도 어머님이 전선 빼놓고 딴소리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 친정엄마를 엄청 질투하셨습니다. 가끔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은 꼭 친정엄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게 걱정이나 안부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해드렸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생신을 알고 계십니다. 달력에 항상 적어 놓으세요. 생신 축하한다고 문자 한 통 넣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세요. 이유는 제가 친정엄마 생신 때 뭐 해드렸는지 잊지 않고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지나고 시댁에 가게 되면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이번 엄마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이번에 필요하신 거 없다고 하셔서 현금 드렸어요. 얼마나 해드렸는데?
20만 원이요. 뭐? 20만 원이나 해드려? 너무 많이 해드린 것 아니냐? 그 말에 제가 황당하다는 듯 어머님께도 저희가 생신 때 20만 원 해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어머님이 당황하며 아, 그랬냐?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해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 결국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되거든.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발끈해서 그럼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도 생신 때 더 적게 드려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 나쁘신 듯 저더러 말끝마다 말대꾸한다고 혼내시더군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기 시작하는 며느리였고 더는 어머님의 부당한 대우에 참지 않았어요. 시댁도 잘 가지 않아서 그런지 어머님은 은근히 제 눈치를 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자짓은 열정 넘치게 하시더군요. 아무튼 친정엄마 생신 때 돈 해드리면 많이 넣었다는 식으로 눈치 주시고 옷을 해드렸다고 하면 왜 본인은 안 해주냐며 삐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옷이랑 스카프 같은 걸 사드려도 어머님이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하시며 고모님들 드리거나 장롱에 처박아 두시거든요. 그래놓고는 제가 친정엄마한테 의류해드렸다고 하면 그렇게 질투나 안달이셨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연 끊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친정엄마의 암 선고 직후였습니다. 제 친정엄마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독 건강검진 중 위와 장 내시경은 신경 써서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날도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이었는데 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남동생이 저에게 근심 어린 목소리로 엄마 위 내시경 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걱정은 했지만 별건 아니겠지 애써 생각했습니다만 역시나 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어요. 아빠도 일찍 잃었는데 엄마마저 벌써 보내게 되려나 싶어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위암 초기라 수술이 가능했고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남편이 시댁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친정엄마 괜찮으시냐 묻더군요. 그래도 초기라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시길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전에 어머님이 이어 이러시더라고요. 안 싸돈 나이가 올해 몇이나 되셨더라? 68이세요. 맞다. 나보다 3살 더 많으시지? 그래, 병날 때도 되셨지. 남편 없이 혼자서 그 개고생을 해가며 사셨으니. 그 말에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더군요. 병날 때도 됐다뇨? 그리고 개고생이라는 말은 너무 하시네요. 친정엄마가 힘들게 사신 건 맞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비하하실 엄마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엄마 때문에 많이 날카로워진 상태라 시어머니 말에 더 날서서 반격을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병이 나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딸인 네가 더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까지 삐딱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니? 네 계좌로 100만 원 넣었다. 엄마 수술비에 보태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돈 100만 원 없어서 수술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한테 그 돈 다시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께 여쭤보니 사돈댁에서 걱정 어린 안부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전화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문자도 한 통 없으셨고요.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 나빴다 시위라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짜증이 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암에 걸려 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안 하실 수가 있나 싶어 없던 정이 더 떨어지더군요. 아버님도 생전 제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인데 아마 어머님이 시켜서 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엄마는 수술 잘 끝내셨어요. 남동생이랑 저랑 번갈아가며 돌봐드리다가
퇴원하고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수술은 간단해도 수술 부위 케어며 죽 해드리는 것 때문에 좀 봐드려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수술 잘 되셨냐? 네, 다음 주부터 죽 말고 일반식 드리려고요. 그래,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우리 아들네 집에 계시다면서? 우리 아들네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며 굳이 눈치를 더 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대충 전화 끊으려니 어머님이 안싸돈이 집에 가겠단 말씀은 안 하셔? 마당 있는 집에서 사시던 분이라 아파트가 불편할 텐데. 그리고 내 주변에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한 달 만에 정상생활 하시더라. 오히려 움직여야 빨리 나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문제의 이마를 덧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 얼마 못 가 죽었어.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더라고. 그 양반 나이 70이 다 되어 그렇게 갔으니 안싸돈이랑 비슷하네. 그래,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수술도 잘 안 먹혀. 그래도 뭐 나이 70이면 살 만큼 산 거지. 혹시 예후가 안 좋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암이 괜히 암이겠니?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살 만큼 살았다뇨. 이제 갓 수술해서 회복 중인 제 친정엄마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 얘기는 왜 굳이 꺼내시는데요? 아니,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냥 말한 거지. 너는 참애가 삐딱해서 문제야.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지 않니?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아봤자 자식들만 고생이야. 너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더는 못 참겠다며 자기도 안싸돈이 걱정되니 100만 원이나 넣어준 거라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그 돈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난리가 나시더군요. 내가 뭘 그리 잘못 말했다고 그러냐? 원래 그 정도 살았으면 다 여기저기 아파서 수술도 하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는 것도 사실이고 살 만큼 살았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말이냐? 자식이 부모 아프고 죽는 것에 너무 슬퍼해도 안 좋아. 그 말에 제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도 좀 있으면 70 다 되시네요. 살 만큼 사실 나이 되실 테니 몇 년 뒤에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않을게요. 아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울부짖으며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다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신다고 반격했죠. 앞으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참지 않고 퍼부어 버리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흐느끼며 전화 끊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오바해서 말했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거짓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뵈러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 점 이해 못하면 이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말 할 것 없이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가서 뒤집어 엎고 왔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엄청 상처받았으니 남편 된 도리로 본인도 이제 엄마 못 보고 살 것 같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뒤집어져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찾아오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시어머니랑 절연하고 사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남편만 명절에 애들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몇 년 살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머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 며느리가 이제와 아쉬우신 건지도요. 상처 준 며느리 마음의 문 열리려면 멀었으니 전화하실수록 반감만 든다고 말했더니 한동안 또 안 하시네요.
저도 좀 유교적이고 예의 차리는 편이라 어른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정이 뚝 떨어져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자꾸 전화 오는 것도 짜증이 나고요. 그러게 며느리 있을 때 잘하시지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되바라진 며느리도 아니고 그래도 착실하게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꽤 순종적인 며느리였는데 뭐 얼마나 기강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진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친정엄마는 1년만 더 있으면 완치 판정 받으십니다. 그래도 항상 세심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며 잘 케어해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께도 충분히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다 자업자득 같습니다.